참고, 아래 대본은 한국어로 작성되었으며 TTS 친화적인 짧고 명확한 문장과 자연스러운 리듬을 유지합니다.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나는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냄비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테이블 위에는 민호와 내가 결혼 5주년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때 우리는 웃고 있었다. 지금도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무거웠다. 엄마! 비니가 부엌으로 뛰어들어왔다. 손에는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 들려 있었다. 이거 봐, 우리 가족이야. 나는 허리를 숙여 그림을 보았다. 나, 민우, 비니, 그리고 할머니까지. 색색의 선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지만 사랑이 담겨 있었다. 정말 예쁘다, 비나. 나는 비니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다녀왔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의 작업복은 먼지로 살짝 더러워져 있었다. 그는 늘 그랬다. 건설 현장에서 하루를 보내고도 피곤한 기색 없이 웃었다. 오늘 좀 늦었네? 내가 수건을 건넸다. 응, 현장이 좀 바빠서. 민우는 비니를 번쩍 들어올렸다. 우리 아들, 뭐 했어? 비니가 까르르 웃으며 그림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저녁 식사 후 민우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았다. 그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설거지를 하다 무심코 화면을 보았다. 알림이 떠 있었다. 언니, 그러니까 민호의 누나인 태희 언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민우야, 오늘 좀 어땠어? 나 진짜 보고 싶다. 나는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태희 언니가 왜 이렇게 썼지? 민호와 언니는 가까운 남매지만 이런 말투는 처음이었다. 나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설거지 물소리가 갑자기 멀게 들렸다. 그날 밤 민호가 잠든 후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태희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늘 자신감 넘치고 화려한 옷을 입고 할머니와 수다를 떨며 웃던 모습. 나는 언니를 좋아했다. 아니, 좋아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언니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나는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다음날 아침 민우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나는 비니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은행으로 향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메시지로 가득했다. 보고 싶다. 그 말은 왜 그렇게 날카롭게 느껴졌을까? 점심시간 나는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웃으려 했다. 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태희 언니는 최근 자주 우리 집에 왔다. 비니에게 선물을 주고 할머니와 긴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저 고맙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했다. 언니는 왜 그렇게 자주 오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결심했다. 민우의 휴대폰을 다시 봐야겠다고. 그 메시지가 단순한 오해인지 아니면 더 큰 무언가가 있는지 알아야 했다. 저녁 민우가 샤워하는 동안 나는 그의 휴대폰을 들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다. 화면이 켜졌다. 태희 언니와의 대화창을 열었다. 새로운 메시지가 있었다. 민우야, 엄마랑 얘기해봤어? 우리 계획대로 해야 해. 계획? 무슨 계획?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태희 언니와 할머니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 그리고 민우는 그걸 알고 있는 걸까? 그 순간 민우가 욕실 문을 열었다. 나는 황급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민아, 무슨 일 있어? 민우가 물었다. 아, 아무것도 아냐. 나는 웃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태희 언니의 메시지와 그 계획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민우를 믿고 싶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의심이 자라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비니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다. 비니가 손을 흔들며 엄마 사랑해 라고 외쳤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지만 곧 태희 언니의 메시지가 떠올랐다. 계획. 그 단어가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은행에서 나는 서류를 정리하며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손은 자꾸 멈췄다. 동료인 수진이 다가와 물었다. 리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아, 그냥 좀 피곤해서. 나는 대충 둘러댔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엔 걱정으로 가득했다. 점심시간 나는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오가는 걸 보았다. 모두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내 세상은 흔들리고 있었다. 태희 언니와 민우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언니는 왜 민우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냈을까? 그리고 할머니와 무슨 계획을 말한 걸까? 나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내가 쓰는 일기였다. 매일 밤 비니가 잠든 후 나는 그날의 감정을 적었다. 어젯밤 나는 태희 언니의 메시지를 보며 느낀 두려움을 적었다. 오늘은 뭘 써야 할까? 나는 펜을 들고 한 줄을 적었다. 민우를 믿고 싶다. 하지만 왜 이렇게 무서운 걸까? 그날 저녁 태희 언니가 우리 집에 왔다. 현관문이 열리자 언니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리나, 비니 어딨어? 나는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태희 언니는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비니 선물 샀어. 이번엔 색연필 세트야. 고마워, 언니. 나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언니의 웃는 얼굴 뒤에 뭔가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비니가 언니에게 달려가 안겼다. 고마워, 태희 이모. 태희 언니는 비니를 안아 올리며 웃었다. 우리 비니, 이모가 제일 예뻐. 그때 할머니가 거실로 나왔다. 태희야, 또 뭐 사온 거야? 맨날 이렇게 돈 쓰면 어쩌니? 엄마, 비니한테 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태희 언니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설거지를 계속했다. 하지만 귀는 온통 그쪽에 가 있었다. 태희 언니가 할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나 좀 얘기 좀 해요. 중요한 거. 그래, 알았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스펀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중요한 거? 그게 어제 메시지에 계획과 관련 있는 걸까? 저녁 식사가 끝난 후 태희 언니는 할머니와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비니를 재우기 위해 방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마음은 그 방에 있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비니가 잠든 후 나는 거실로 나왔다. 민우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 물었다. 오빠, 태희 언니가 요즘 자주 오네? 민우는 고개를 들었다. 응? 그냥 비니 보러 오는 거 아냐? 그런가? 나는 말을 흐렸다. 민우의 얼굴은 평소와 같았다. 무심한, 아니 순진한 표정이었다. 그 순간 민우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깜빡았다. 또 태희 언니의 메시지였다. 나는 숨을 삼켰다. 민우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휴대폰을 들었다. 민우야, 엄마한테 말했어. 곧 다 정리될 거야. 걱정 마. 정리? 뭘 정리한다는 거지? 나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더 읽어보려 했지만 민우가 돌아왔다. 나는 황급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리나, 왜 그래? 또 무슨 일 있어? 민우가 물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에 또 한 줄을 적었다. 태희 언니가 뭘 숨기고 있는 걸까? 민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다음 날 나는 결심했다. 태희 언니를 따라가 보기로. 언니가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알아내야 했다. 은행에서 점심시간을 틈타 나는 태희 언니의 옷가게로 갔다. 가게는 번화가에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언니가 보였다. 언니는 누군가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낯선 남자였다. 나는 가게 밖에서 몰래 지켜보았다. 언니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남자가 종이 한 장을 내밀자 언니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대화인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분위기는 평범하지 않았다. 그 순간 언니가 고개를 돌렸다. 나는 황급히 몸을 숨겼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언니가 나를 봤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혼란스러웠다. 태희 언니가 뭘 하고 있는 걸까? 민호와의 메시지, 할머니와의 계획, 그리고 그 낯선 남자. 모든 게 퍼즐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민호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다. 새로운 메시지가 있었다. 민호야, 이번엔 진짜야. 도와줘. 안 그러면 다 망해. 나는 손이 떨렸다. 망해? 뭐가 망한다는 거지? 태희 언니는 민호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걸까?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태희 언니의 비밀을 파헤쳐야 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나는 부엌에서 비니의 도시락을 준비했다. 비니가 테이블에 앉아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엄마, 이거 아빠 줘도 돼? 비니가 물었다. 그럼 아빠가 좋아할 거야.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태희 언니의 메시지가 계속 떠올랐다. 도와줘. 안 그러면 다 망해. 그 말은 마치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민우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다. 그는 내게 다가와 볼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오늘 좀 바빠서 정신 없을 거야.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 응, 알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을 보자 의심이 솟아올랐다. 민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비니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나는 은행으로 향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태희 언니와 그 낯선 남자였다. 어제 본 그 장면, 언니의 굳은 표정, 그 종이.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점심시간 나는 동료들과 밥을 먹으며 평소처럼 웃으려 했다. 하지만 수진이 또 물었다. 리나,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냐? 눈이 퉁퉁 부었어. 정말 괜찮아. 나는 손을 내저었다. 하지만 거울을 보니 정말 눈이 부어 있었다. 어젯밤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은행 일을 마친 후 나는 태희 언니의 옷가게로 다시 갔다. 이번엔 그냥 지켜보는 걸로는 부족했다. 뭔가 단서를 찾아야 했다. 가게 앞에서 망설이다 나는 용기를 내 문을 열었다. 리나! 태희 언니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지나가다 들렀어.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언니, 요즘 잘 지내? 나? 당연하지. 가게도 잘 되고 비니도 귀여워서 맨날 보고 싶고. 언니는 밝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나는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옷걸이에 걸린 화려한 옷들, 그리고 카운터 위에 놓인 서류 더미. 그 중에 어제 그 남자가 들고 있던 것과 비슷한 종이가 보였다. 언니, 요즘 바빠 보여.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아, 그냥 이것저것. 사업하다 보면 늘 바빠. 언니는 손을 휙 저으며 말했다. 하지만 눈은 내 시선을 피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다. 어제 본 그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태희 언니를 보자마자 말했다. 태희 씨, 얘기 좀 해야겠어요. 언니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은 좀... 언니가 나를 힐끔 보았다. 아, 내가 나갈 때. 나는 급히 말했다. 하지만 나가면서 그 남자의 얼굴을 기억하려 했다. 짧은 머리,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손에 든 검은 가방.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혼란스러웠다. 태희 언니는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 남자는 누구지? 그리고 민호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그날 밤 민호가 집에 돌아왔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다. 오늘 진짜 힘들었어. 오빠, 태희 언니랑 무슨 얘기 자주 해?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민호가 고개를 갸웃했다. 누나?
그냥 가끔 문자 오는데 별거 아냐? 왜? 그냥 궁금해서. 나는 더 묻지 못했다. 민우의 눈빛은 맑았다. 하지만 그 맑음이 오히려 나를 불안하게 했다. 비니가 잠든 후 나는 다시 민우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새로운 메시지가 있었다. 태희 언니였다. 민우야, 이번 주에 시간 내. 엄마랑 같이 얘기해야 해. 나는 숨이 막혔다. 할머니까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다음 날 나는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는 집안 마당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다. 리나, 갑자기 웬일이니? 그냥 할머니 보고 싶어서요.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곧 본론을 꺼냈다. 할머니, 태희 언니가 요즘 무슨 얘기해요? 할머니는 물뿌리개를 내려놓았다. 태희? 그냥 민우 걱정한다고 하던데 요즘 바빠서 정신없다고. 민우 걱정요? 나는 눈썹을 찌푸렸다. 민우가 너무 일만 한다고. 가족한테 더 신경 써야 한다고.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내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 태희 언니가 왜 민우를 걱정한다는 거지? 그리고 그 계획은 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결심했다. 태희 언니의 비밀을 파헤치려면 더 깊이 들어가야 했다. 언니의 가게, 그 남자, 그리고 민우의 메시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에 적었다. 태희 언니는 뭘 숨기고 있는 걸까? 이 모든 게 오해라면 좋겠어.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다음날 아침 나는 태희 언니의 가게로 다시 갈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민우였다. 리나, 급한 일 생겼어.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무슨 일인데? 나는 물었다. 그냥 회사 일이야. 민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민우가 숨기는 게 있을까? 아니면 태희 언니가 민우를 끌어들인 걸까?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태희 언니의 비밀을 알아내야 했다. 지금, 당장. 아침이 밝았다. 나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보았다. 비니가 유치원 가방을 메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다. 엄마, 오늘 일찍 데리러 와. 비니가 외쳤다. 알았어, 비나.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태희 언니의 메시지, 그 낯선 남자, 그리고 민우의 이상한 전화. 모든 게 내 머릿속을 휘저었다. 민우는 이미 출근한 뒤였다. 그는 어젯밤 늦게 들어와 아무 말 없이 잠들었다. 평소 같으면 농담이라도 던졌을 텐데 어제는 달랐다. 그의 침묵이 나를 더 불안하게 했다. 나는 비니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태희 언니의 옷가게로 향했다. 이번엔 그냥 지켜보는 걸로 끝낼 수 없었다. 뭔가 단서를 찾아야 했다.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쿵쾅거렸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태희 언니는 카운터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리나, 또 왔네? 언니가 놀란 듯 웃었다. 응, 그냥 언니 보고 싶어서. 나는 어색하게 대답했다. 아유, 귀엽게 말한다. 언니는 웃으며 내 어깨를 툭 쳤다. 하지만 그 웃음기에 뭔가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옷걸이 사이를 지나며 자연스럽게 카운터로 다가갔다. 어제 본 그 서류 더미가 여전히 거기 있었다. 언니, 요즘 가게 잘 돼? 내가 물었다. 그럼, 손님도 많고 새 컬렉션도 잘 팔려. 언니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손은 서류를 슬쩍 덮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다. 또 그 남자였다. 짧은 머리, 날카로운 눈매. 그는 태희 언니를 보자마자 말했다. 태희 씨, 시간 됐어요? 언니의 표정이 굳었다. 지금 좀 바빠서. 언니가 나를 힐끔 보았다. 아, 내가 나갈게. 나는 재빨리 말했다. 하지만 나가면서 그 남자의 가방을 유심히 보았다. 검은 가죽 가방.
그리고 손잡이 옆에 작은 스크래치. 기억해둬야 했다. 가게 밖으로 나오자마자 나는 근처 카페로 들어갔다. 유리창 너머로 가게를 지켜보았다. 태희 언니와 그 남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언니가 종이 한 장을 건넸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 넣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저 종이가 뭐지? 태희 언니가 뭘 숨기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결심했다. 민우에게 직접 물어봐야 했다. 더 이상 혼자 끙끙대고 있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민우가 집에 돌아왔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다. 리나, 오늘 좀 힘들었어. 오빠, 나는 간호하게 말했다. 우리 얘기 좀 해. 민우가 고개를 들었다. 뭐? 무슨 일인데?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태희 언니랑 무슨 얘기하는 거야? 왜 자꾸 이상한 메시지 보내? 민우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무슨 소리야? 누나가 그냥 가끔 문자 보내는데? 그냥이 아니야. 나는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가 도와줘. 안 그러면 망해. 라고 했어. 그게 뭐야? 민우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뭐? 언제 그런 거 봤어? 오빠 휴대폰.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미안해, 오빠. 하지만 너무 이상해서 확인했어. 민우의 얼굴이 굳었다. 미나, 내 휴대폰을 왜... 그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누나가 최근에 좀 힘들다고 했어. 가게 때문에 돈 문제 있다고. 돈 문제? 나는 눈을 깜빡였다. 누나가 가게 확장하려다 빚졌대. 나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내가 거절했어.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다야. 나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돈 문제라니. 그럼 그 낯선 남자는, 그리고 할머니와의 계획은? 그럼 왜 할머니랑 뭔가 계획한다고 했어? 내가 물었다. 계획? 무슨 소리야? 민우는 정말 모르는 눈치였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민우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일기에 적었다. 민우는 모르는 것 같아. 하지만 태희 언니는 뭔가를 꾸미고 있어. 그 남자는 누구지? 다음 날 나는 태희 언니의 가게로 다시 갔다. 이번엔 서류를 확인해야 했다. 가게가 문을 닫은 저녁 시간, 나는 몰래 뒷문으로 들어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카운터 위에 서류 더미가 있었다. 나는 손전등을 비추며 종이를 뒤졌다. 그때 한 장의 문서가 눈에 띄었다. 대출 계약서였다. 태희 언니의 이름, 그리고 엄청난 금액. 하지만 그 아래 다른 이름이 있었다. 낯선 이름. 그리고 그 옆에 적힌 단어. 투자 사기.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태희 언니가 사기에 연루된 걸까? 그리고 민우와 할머니를 왜 끌어들이려는 걸까?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렸다. 태희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나는 황급히 서류를 내려놓고 몸을 숨겼다. 심장이 귀까지 울렸다. 나는 카운터 뒤에 몸을 웅크렸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태희 언니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누구야? 거기 나와! 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나는 숨을 참았다. 손전등을 끄고 어둠 속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태희 언니가 가게 안을 둘러보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졌다. 치, 쥐새끼라도 있나? 언니가 혼잣말을 했다. 곧 전등이 켜졌다. 나는 숨을 죽인 채 기다렸다. 태희 언니는 카운터로 다가왔다. 서류 더미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다. 어디 있지? 그녀가 중얼거렸다. 나는 몸을 낮춘 채 그녀의 손을 보았다. 언니는 내가 방금 본 대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다른 종이를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 그때 언니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네, 지금요? 알았어요. 준비할게요. 목소리가 다급했다. 언니는 서류를 가방에 쑤셔 넣고 가게를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나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손이 떨렸다. 나는 카운터로 기어 나와 서류 더미를 다시 확인했다. 대출 계약서 밑에 또 다른 문서가 있었다. 투자 제안서라는 제목. 하지만 내용은 이상했다. 부동산 투자하라 적혀 있었지만 금액과 조건이 비현실적이었다. 그리고 맨 아래 낯선 남자의 서명이 있었다. 나는 휴대폰으로 그 페이지를 찍었다. 증거가 필요했다. 하지만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태희 언니가 사기를 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민우와 할머니를 끌어들인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머릿속으로 퍼즐을 맞춰보았다. 태희 언니의 가게는 겉보기엔 잘 나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빚이 있었다. 그리고 그 낯선 남자는 아마 채권자거나 사기꾼일 터였다. 그날 밤 민우가 집에 돌아왔다. 그는 여전히 피곤한 얼굴이었다. 리나, 오늘 좀 정신없었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오빠, 태희 언니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민우가 눈을 깜빡였다. 뭐? 또 무슨 소리야? 나는 휴대폰을 꺼내 찍어둔 문서를 보여주었다. 이거 봐. 언니가 사기에 연루된 것 같아. 민우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화면을 뚫어지게 보았다. 이게 뭐야? 누나가 이런 걸 왜? 모르겠어. 하지만 언니가 오빠한테 도와달라고 했잖아. 그리고 할머니랑 무슨 계획 얘기도 했고. 나는 목소리가 떨렸다.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리나, 이건 오해야. 누나가 빚진 건 맞지만 사기는 아니야. 그냥 사업이 좀 어려운 거라고 했어. 오빠! 나는 소리를 높였다. 그럼 이 문서는 뭐야? 그리고 그 낯선 남자는? 민우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무슨 남자? 리나, 나 진짜 모른다고. 나는 눈물이 차올랐다. 민우를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점점 더 믿기 어려웠다. 오빠, 나 솔직히 무서워. 나는 속삭였다. 언니가 우리 가정을 망치려는 것 같아. 민우가 내 손을 잡았다. 리나, 그런 일 없어. 내가 누나랑 얘기해 볼게. 하지만 그의 손은 따뜻하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차가웠다. 다음 날 나는 태희 언니를 직접 만나기로 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나는 가게로 갔다. 언니는 카운터에서 손님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언니, 얘기 좀 해.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태희 언니는 손님을 보내고 나를 보았다. 리나,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그래?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언니, 나 다 알아. 대출 계약서, 투자 제안서, 그리고 그 남자. 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는 거야? 언니가 사기를 치고 있지? 그리고 민우랑 할머니를 끌어들인 거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태희 언니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웃었다. 리나, 너 진짜 오해했네.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그럼 이게 뭐야? 나는 휴대폰을 꺼내 문서 사진을 보여주었다. 언니의 눈이 커졌다. 너 이걸 어디서? 가게에서. 언니, 솔직히 말해. 나는 눈물을 참았다. 태희 언니는 한숨을 쉬었다. 리나, 이건 복잡해. 내가 빚진 건 맞아. 하지만 사기는 아냐. 그냥 잘못된 투자를 했을 뿐이야. 그럼 왜 민우한테 도와달라고 했어? 왜 할머니랑 계획 얘기했어? 내가 따졌다. 언니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리나. 민우한테 돈 빌리려고 했던 거 맞아. 하지만 그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야. 가족?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언니가 우리 가정을 망치려 한 거잖아. 아니야. 언니가 소리쳤다.
리나,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 사람들이 날 협박했어. 그 사람들? 나는 멍하니 물었다. 태희 언니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내가 잘못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어. 그들이 날 가만두지 않아. 나는 숨이 막혔다. 태희 언니가 협박을 받고 있다고? 그럼 그 낯선 남자는?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렸다. 그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우리를 보았다. 태희 씨, 시간 다 됐어요. 태희 언니의 얼굴이 공포로 물들었다. 가게 안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태희 씨, 시간 다 됐어요. 그의 눈은 날카로웠다. 검은 가방을 든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태희 언니는 숨을 삼켰다. 지금 좀 바빠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남자는 나를 힐끔 보았다. 이분은 누구지? 나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저는 태희 언니 동생이에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무슨 일이죠? 남자는 피식 웃었다. 가족 문제인가? 그럼 더 복잡해지겠네. 그는 태희 언니를 노려보았다. 태희 씨, 약속 지켜야지. 돈은 어딨어? 태희 언니는 손을 떨며 카운터를 잡았다. 곧 준비할게요. 제발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며칠? 남자는 코웃음을 쳤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이번엔 안 넘어간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무슨 돈 얘기예요? 언니가 왜 빚을 진 거죠? 남자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얼음 같았다. 너무 궁금하면 태희 씨한테 직접 물어. 그는 가방을 열어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여기, 계약서. 태희 씨가 서명한 거야? 태희 언니는 고개를 숙였다. 리나, 미안해. 나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나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계약서, 빚, 협박. 이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다. 언니, 대체 무슨 일이야? 솔직히 말해. 태희 언니는 눈물을 글썽았다. 리나, 내가 가게를 키우려고 큰 돈을 빌렸어. 근데 그 사람들이 사기꾼이었어. 사기꾼? 나는 숨이 막혔다. 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투자라고 했는데 전부 거짓이었어. 이제 그들이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고 있어. 남자가 끼어들었다. 협박? 이건 정당한 거래야. 태희 씨가 돈을 안 갚으면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법적? 나는 남자를 노려보았다. 당신이 사기꾼 아니에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말 조심해. 나는 그냥 돈을 돌려받으러 온 거야. 태희 언니가 내 팔을 잡았다. 리나, 제발 더 묻지 마. 하지만 나는 물러설 수 없었다. 언니, 이 남자가 협박하는 거면 경찰에 신고해야 해. 남자가 웃었다. 경찰? 좋아, 신고해봐. 누가 더 곤란해질지 보자. 그는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태희 씨, 내일까지 돈 준비해. 아니면 후회할 거야. 남자가 가게를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태희 언니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리나, 미안해. 나 때문에. 나는 언니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언니가 사기를 당한 걸까? 아니면 언니가 뭔가를 더 숨기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나는 민우에게 모든 걸 말했다. 가게에서 있었던 일, 남자의 협박, 태희 언니의 눈물. 민우는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리나, 이게 사실이야? 민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응, 오빠, 나 무서워. 나는 눈물을 닦았다. 언니가 큰일을 휘말린 것 같아. 그리고 우리까지 위험해질지도 몰라.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누나가 왜 이렇게까지? 그는 주먹을 쥐었다. 내가 누나랑 얘기해 볼게. 오빠 조심해.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 남자 위험해 보여.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날 민우는 태희 언니를 만나러 갔다. 나는 집에서 비니를 돌보며 초조하게 기다렸다. 비니가 내 옆에 앉아 그림을 그리며 말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곧 올 거야, 비나. 나는 비니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몇 시간 후 민우가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리나, 누나가 전부 말했어. 뭐라고 했어? 나는 다급히 물었다. 민우는 한숨을 쉬었다. 누나가 사기를 당한 게 맞아. 근데 그 사람들이 엄마를 끌어들일 거래. 할머니를? 나는 숨이 멎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누나가 엄마한테 돈을 빌리려고 했어. 엄마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한 거야. 나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태희 언니가 할머니를 이용하려 했다니. 오빠, 그럼 이제 어떡해? 민우는 내 손을 잡았다. 미나, 내가 해결할게. 누나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가족이야. 하지만 그의 말은 나를 위로하지 못했다. 가족이라니. 태희 언니는 우리 가정을 위험에 빠뜨렸다. 그날 밤 나는 일기에 적었다. 태희 언니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민우는 정말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할머니를 찾아갔다. 이 모든 걸 알려야 했다. 할머니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리나, 무슨 일이니?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할머니, 태희 언니가 큰일 저질렀어요. 할머니의 손이 멈췄다. 태희가?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모든 걸 말했다. 사기, 빚, 그리고 할머니를 끌어들이려 한 계획. 할머니는 말없이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리나, 내가 이미 알고 있었어. 나는 멍하니 할머니를 보았다. 알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희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지. 그래서 너한테 아무 말 안 했어.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할머니가 알고 있었다니?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건 뭐였을까? 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이미 알고 있었어. 나는 마당에 서서 할머니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빨래 바구니가 할머니의 발치에 놓여 있었다. 바람이 불어 젖어 옷이 살짝 흔들렸다. 할머니, 언제부터 아셨어요? 나는 간신히 물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태희가 자꾸 돈 얘기를 꺼내더라. 이상하다 싶었지. 그래서 민우한테 물어봤어. 민우한테요? 나는 눈을 깜빡였다. 민우가 알고 있었다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우가 태희가 빚졌다고 했어. 근데 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지. 너희 부부가 해결할 거라고.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민우가 나한테 숨겼다고? 왜? 나를 보호하려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할머니, 그럼 태희 언니가 할머니 명의로 대출하려 한 것도 아셨어요? 내가 물었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몰랐어. 리나, 그게 정말이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언니가 사기꾼들한테 얽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협박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손으로 입을 덮었다. 태희가 어떻게 그런 짓을...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언니가 우리 가족을 망치려 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러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리나, 태희는 내 딸이야. 하지만 잘못은 잘못이야. 우리가 해결해야 해. 그 순간 나는 할머니의 눈빛에서 힘을 느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민우는 어디까지 알고 있었던 걸까? 집으로 돌아와 나는 민우를 기다렸다. 비니는 거실에서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엄마, 이거 할머니 줘도 돼? 비니가 물었다. 그럼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야.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다. 민우가 집에 돌아왔다. 그는 작업복을 벗으며 말했다. 리나, 오늘 좀 바빠서 정신없었어. 오빠,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할머니 만났어. 다 들었어. 민우의 손이 멈췄다. 뭐를? 태희 언니가 빚지 찐 거, 오빠가 알고 있었다는 거. 나는 눈을 뗄 수 없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리나, 미안해. 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걱정? 나는 목소리가 떨렸다. 오빠, 이건 우리 가족 문제야. 나도 알아야 했어. 민우는 내게 다가왔다. 리나, 내가 잘못했어. 누나가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냥 거절했어야 했는데 자꾸 부탁해서. 부탁? 나는 눈을 깜빡였다. 그럼 오빠가 언니 도와줬어? 민우는 한숨을 쉬었다. 조금. 근데 그게 다야. 누나가 더 요구했지만 내가 끊었어. 나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민우가 태희 언니를 도왔다고? 그럼 내가 본 메시지들은, 그 계획은? 오빠, 솔직히 말해. 나는 눈물을 참았다. 언니가 나한테 일부러 오해하게 만든 거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민우의 눈이 커졌다. 뭐? 리나, 그런 일 없어. 누나가 빚 때문에 힘들다고 했을 뿐이야. 하지만 나는 믿을 수 없었다. 태희 언니의 메시지, 그 애매한 말투, 그리고 민우의 침묵. 모든 게 나를 배신한 것 같았다. 오빠,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것 같아. 민우는 내 옆에 앉았다. 리나, 그런 일 없을 거야. 내가 약속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없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날 밤 민우와 나는 말없이 잠자리에 들었다. 비니만 방에서 조용히 코를 골았다. 나는 일기에 적었다. 민우는 나를 보호하려 했을까? 아니면 나를 속인 걸까? 태희 언니의 진짜 목적은 뭘까? 다음 날 나는 태희 언니를 다시 만났다. 가게는 한산했다. 언니는 카운터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다. 언니,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다 끝내. 경찰에 신고할 거야. 태희 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나, 제발 그러지 마. 왜? 나는 따졌다. 언니가 사기꾼들한테 협박당하고 있다며? 그럼 신고해야지. 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안 돼. 그 사람들이 날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럼 어쩌라고? 나는 소리를 높였다. 언니가 우리 가족을 끌어들인 거야. 할머니까지. 태희 언니는 눈물을 흘렸다. 리나,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하지만 나도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 가족?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언니가 한 게 가족을 망치는 거야.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렸다. 그 낯선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우리를 보았다. 태희 씨, 이제 게임 끝이야. 태희 언니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나는 심장이 멎는 기분이었다. 남자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서류가 아닌 뭔가 반짝이는 물건이 들려 있었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이게 끝인 걸까? 남자의 손에 든 물건이 빛났다. 나는 숨을 멈췄다. 태희 언니는 벽에 등을 기대며 떨고 있었다. 가게 안은 숨 막힐 듯 조용했다. 돈을 어딨어, 태희 씨?
남자가 천천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태희 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제발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만해요. 나는 앞으로 나섰다. 당신 협박하는 거예요? 남자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잠깐 흔들리는 듯 했다. 협박? 나는 그냥 내 돈을 돌려받으려는 거야. 그는 손에 든 물건을 들어 올렸다. 칼이 아니었다. 열쇠였다. 이게 뭐죠? 나는 혼란스러웠다. 남자는 피식 웃었다. 태희 씨가 빌린 돈의 담보. 이 열쇠는 그녀의 가게 창고 열쇠야. 돈을 안 갚으면 이 가게는 내 거지. 태희 언니는 고개를 숙였다. 리나,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언니, 이제 그만 숨겨. 전부 말해. 태희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리나, 내가 가게를 살리려고 사기꾼들한테 돈을 빌렸어. 근데 그들이 날 속였어. 돈을 갚지 못하면 가게를 빼앗겠다고. 남자가 끼어들었다. 그리고 태희 씨는 가족을 끌어들였지. 너희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 나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할머니를 이용하려 한 게 사실이었다. 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태희 언니는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리나. 나 너무 겁났어.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았어. 나는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분노가 더 컸다. 가족? 언니가 한 건 우리를 배신한 거야. 남자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감동적인 가족 드라마는 여기까지. 태희 씨, 내일까지 돈 준비해. 그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가게를 나갔다. 문이 닫히자 태희 언니는 주저앉아 울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연민과 분노가 뒤섞였다. 언니, 이제 끝내야 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태희 언니가 고개를 들었다. 리나, 제발. 그러면 내가 감옥에 갈지도 몰라. 그게 언니가 해야 할 일이야. 나는 눈물을 닦았다. 더 이상 우리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 그날 밤 나는 민우에게 모든 걸 말했다. 남자의 협박, 열쇠, 태희 언니의 고백. 민우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리나, 내가 누나를 너무 믿었어. 민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오빠, 우리 이제 어떡해?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민우는 한참 동안 말없이 있었다. 그러더니 입을 열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누나가 잘못했지만 이건 너무 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은 무거웠다. 태희 언니는 가족이었다. 그녀를 신고한다는 건 우리 모두에게 상처를 줄 터였다. 다음 날 나는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다. 할머니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리나, 무슨 일이니?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태희 언니의 사기, 협박, 그리고 경찰 신고 계획. 할머니는 말없이 들었다. 뜨개 바늘이 멈췄다. 할머니 미안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태희 언니 때문에. 할머니는 내 손을 잡았다. 리나, 태희가 잘못했어. 하지만 나도 책임이 있어. 내가 더 일찍 눈치챘어야 했어. 할머니. 나는 눈물이 흘렀다. 할머니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리나, 신고해. 태희가 벌을 받아야 해. 그래야 정신 차릴 거야. 나는 놀랐다. 할머니가 이렇게 단호할 줄 몰랐다. 하지만 그 말에 힘이 생겼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민호와 함께 경찰서로 갔다. 우리는 태희 언니의 대출 계약서, 투자 제안서, 그리고 내가 찍은 사진을 제출했다. 경찰은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했다.
이건 사기 사건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말했다. 태희 씨와 관련된 사람들을 조사할게요. 민우가 내 손을 꽉 잡았다. 나는 그의 손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날 밤 나는 비닐을 재우며 그의 작은 손을 잡았다. 엄마, 아빠랑 이모는 괜찮아? 비니가 물었다. 응, 비나, 다 괜찮아질 거야.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기도했다. 제발 모든 게 끝나길. 집으로 돌아온 민우는 피곤한 얼굴이었다. 리나, 경찰이 누나를 불렀대. 내일 조사받으러 간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우리 잘한 거지? 민우는 나를 끌어안았다. 응, 잘했어. 이제 다 끝날 거야.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었다. 태희 언니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다. 나는 부엌에서 비니의 아침밥을 준비했다. 비니는 테이블에 앉아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엄마, 이거 태희 이모 줘도 돼? 비니가 물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럼 비나, 이모가 좋아할 거야. 하지만 가슴은 무거웠다. 오늘 태희 언니가 경찰서에 간다고 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몰랐다. 민우는 이미 출근한 뒤였다. 그는 어젯밤 늦게까지 나와 이야기를 나눴다. 리나, 누나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가족이야. 우리도 도와줘야 해.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비니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은 조용했다. 테이블 위에 비니의 그림이 놓여 있었다. 나, 민우, 비니, 할머니, 그리고 태희 언니까지. 색색의 손들이 따뜻하게 얽혀 있었다. 나는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이 차올랐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할머니였다. 리나, 태희가 경찰서에서 나왔대. 벌써요? 나는 놀라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자세한 건 모르겠어. 근데 태희가 우리 집으로 온다고 하더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러리고 있었다. 나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태희 언니가 온다고?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1시간 뒤 현관문이 열렸다. 태희 언니였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거실에 들어섰다. 눈밑이 퉁퉁 부어 있었다. 리나, 언니가 나를 보았다. 언니, 무슨 일이야?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태희 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경찰서에서 다 말했어. 내가 잘못한 거. 사기꾼들한테 속은 거. 그래서? 나는 숨을 참았다. 그 사람들이 곧 잡힐 거야. 언니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증언했어. 근데 나도 벌을 받을 거야. 벌? 나는 눈을 깜빡였다. 응, 내가 사기꾼들과 계약한 거 법적으로 문제래. 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리나, 미안해. 너희한테까지 피해를 줬어. 나는 말문이 막혔다. 태희 언니가 벌을 받는다니 가족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다. 진실이 드러났으니 이제 끝이었다. 언니, 왜 처음부터 말 안 했어? 나는 눈물을 참았다. 우리한테 솔직했으면... 태희 언니는 고개를 저었다. 겁났어. 너희가 날 미워할까봐. 특히 민호랑 할머니. 그 순간 문이 열렸다. 할머니였다. 그녀는 태희 언니를 보았다. 태희야. 엄마. 태희 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미안해요. 할머니는 태희 언니를 끌어안았다. 바보 같은 것, 왜 혼자 끙끙끙 댔어?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흘렀다. 할머니의 따뜻한 품, 태희 언니의 떨리는 어깨,
모든 게 아팠지만 동시에 치유되는 기분이었다. 할머니가 나를 보았다. 리나, 네 덕분이야. 네가 용기를 내줬어. 할머니,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태희 언니가 내게 다가왔다. 리나, 너한테 너무 미안해. 내가 너의 가정을 망칠 뻔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언니, 이제 다 끝났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태희 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리나. 그날 저녁 민우가 집에 돌아왔다. 그는 태희 언니와 할머니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야? 나는 모든 걸 설명했다. 경찰서, 태희 언니의 증언, 그리고 앞으로의 일. 민우는 말없이 들었다. 그러더니 태희 언니를 보았다. 누나,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민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했다. 미안해, 민우야. 태희 언니는 고개를 숙였다.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민우는 한숨을 쉬었다. 누나, 앞으로는 숨기지 마. 우린 가족이야. 그 말에 나는 눈물이 차올랐다. 가족. 그 단어가 이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에 적었다. 태희 언니는 잘못했지만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됐다. 진실은 아프지만 결국 우리를 구했어. 다음 날 우리는 모두 할머니 집에 모였다. 비니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웃고 있었다. 태희 언니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미소 지었다. 민우는 내 손을 잡았다. 리나, 고마워. 민우가 속삭였다. 네가 우리를 지켰어. 나는 그의 손을 꽉 쥐었다. 오빠, 우리 같이 지킨 거야. 그 순간 비니가 그림을 들고 달려왔다. 엄마, 이거 가족 그림이야. 나는 그림을 보았다. 나, 민우, 비니, 할머니, 그리고 태희 언니. 모두 웃고 있었다. 그 그림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나는 테이블에서 비니의 그림을 바라보았다. 색연필로 그린 우리 가족. 그 그림은 이제 내게 단순한 종이 이상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민우는 아침을 먹으며 비니와 장난을 쳤다. 비나, 오늘 유치원에서 뭐 할 거야? 그림 그릴 거야. 엄마 좋아하는 꽃. 비니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태희 언니는 어제 할머니 집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잘못을 뉘우쳤지만 앞으로 어떤 벌을 받게 될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오전 나는 태희 언니를 만나러 갔다. 언니는 자신의 가게 앞에 서 있었다. 간판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리나. 태희 언니가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은 피곤했지만 어딘가 맑아 보였다. 언니, 잘 지내?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잘 지낸다고 해야겠지. 경찰이 사기꾼들 몇 명을 잡았대. 나도 곧 재판받을 거야. 재판. 나는 숨을 삼켰다. 괜찮을 거야, 언니. 태희 언니는 고개를 저었다. 미나, 내가 감옥에 갈지도 몰라.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 가벼워? 나는 놀라 물었다. 응. 언니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숨기고 도망치던 게 지옥이었어. 이제 진실을 마주했으니 어떤 벌이 와도 받아들일 거야. 나는 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태희 언니는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언니, 우리 다 도와줄게. 나는 언니의 손을 잡았다. 가족이니까. 태희 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리나, 너 때문에 내가 용기를 낸 거야. 고마워.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가게 앞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는 마당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다. 리나, 태희는 어땠니? 언니, 강해졌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재판을 받아들일 거래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희가 정신 차린 게 다 네 덕이야. 아니에요, 할머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가 우리를 믿어줬기 때문이에요. 할머니는 웃으며 내 뺨을 쓰다듬었다. 리나, 너 진짜 좋은 며느리야.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모두 할머니 집에 모였다. 민우, 비니, 할머니, 그리고 나. 태희 언니는 오지 않았다. 그녀는 재판 준비로 바빴다. 하지만 그녀의 빈자리는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민우가 내 손을 잡았다. 리나, 우리 잘 해낸 거지? 응. 나는 그의 손을 꽉 쥐었다. 우리 같이 해낸 거야. 비니가 테이블로 달려왔다. 엄마, 이거 봐! 그는 새 그림을 내밀었다. 이번엔 꽃밭에 서 있는 우리 가족이었다. 색색의 꽃들 사이로 웃는 얼굴들. 비나, 정말 예쁘다. 나는 비니를 끌어안았다.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비니 그림이 우리 가족 같네. 어떤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는 꽃. 그 말에 나는 눈물이 차올랐다. 우리 가족은 흔들렸지만 결국 다시 뿌리를 내렸다. 식사가 끝난 후 나는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채웠다. 사랑은 지키는 것만이 아니야. 때로는 아픔을 마주하고 용서하고 다시 일어서는 거야. 우리 가족은 그걸 배웠어. 밤이 깊었다. 민호는 비닐을 재우고 내 옆에 앉았다. 리나, 앞으로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게. 나도.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우리 같이 가자, 오빠. 민호는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비니의 그림이 테이블 위에서 빛났다. 그 그림은 우리의 약속이었다. 어떤 어둠이 와도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을 거였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영원히 지켜질 터였다.